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범이죠. 일터에서 다쳤을 때 문제는 단순히 부상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생계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윤창순 노무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근데 이 현실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산재의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생긴 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시거든요.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그리고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말 그대로 일을 하시다가 발생한 사고들을 의미하고 출퇴근 재해 역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시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들은 쉽게 산재라는 것을 인식하시는데 업무상 질병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면은 좀 기계를 관리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례를 말하는 걸까요? 네, 업무상 질병은 장기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여러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병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무상 질병,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질병, 뭐 백혈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경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도 해당할 수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발병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도 역시 산재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기로는 업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신청 상병과 수행하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모두 근로자 측에 있다 보니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카페 바리스타 재해자의 회전목에 파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홀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고 이의 신청 단계에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재해자께서 매니저로서 단순히 커피 제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재 정리나 마감 청소 등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고강도의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을 어필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매출 변화량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제시해서 결국 승인을 받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업무상의 질병은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특성 등 변수도 많아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일용직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상병을 차치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또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과로건이나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들은 현실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재의 특성상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산재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재해자분들께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나의 질병이 산재임을 인정받는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해당 사고나 질병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보장보험법으로서 보상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크게 세 가지 보상을 받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가 있는데요.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병원비입니다. 산재로 요양받는 기간 동안 치료비를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휴업급여는 산재로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원래 받던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급여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산재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로 해서 장애보상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십니다.
예, 그렇군요. 노무사님은 이 근로자의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을 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있는 제도들 중에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취지에 맞춰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은 재해자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고려하시는데 이게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채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의신청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법적으로는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현실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산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또는 병원에서 퇴행성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 신청 자체를 꺼려하십니다. 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사실은 극히 드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질병들도 업무와의 상당한 관계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질병이 산재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창수 노무사와 함께 산재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